자, 봅시다. (15번) 문항을 보시면 지금 나한테 직선과 이차함수가 있어요. fx는 x의 제곱, 나 y축 대칭인 아주 아름다운 기본형, 그리고 나서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 자체는 ax 플러스 2a의 제곱 호로록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런 말이야. a로 호로록 내가 밖으로 빼게 되면 x 거기에 플러스 뭐 얘는 이런 작업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2a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니고요. 그냥 얘 지울까요? 나한테 중요한 건 기울기가 a다 직선, 그리고 y절편이요. 3요소는 우리 딱 체크하고 갑시다.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을 때 y절편은 0,2a의 제곱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x절편이요. x절편 자체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잡혀요?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a, 0 이렇게 잡혀요. 괜찮습니까? 나는 잠시 케이스 분류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a의 값은 양수라고 주었어요. 그럼 나 기울기 양수, 나 y절편 양수, 나 x절편 음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쵸? 그래놓고 만나는 교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 그럼 우리 둘이 만난다 이거야. fx랑 gx랑 우리 둘이 만나요. 이쁘게 방정식을 만들까요? 만드시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는 0. 그래서 인수분해도 되네. x 마이너스 2a, x 플러스 a는 0.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요 교점이요. 하나의 교점은 마이너스 a, 위의 점 아무거나 대입하시게 되면 a의 제곱, 또 하나의 교점은 나요 2a, 그리고 호로록 4a의 제곱이다. 딱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건 맞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미지 그래프를 하나 싹 그려보면 호로록 나요 내가 결국 F예요. 그쵸? 그리고 나요 누구요? G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를 연두색으로 선생님이 호로록 그리게 되면 기울기 A짜리인 직선 아무거나 이렇게 갖다 그려주세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호로록 여기가 마이너스 2A, 호로록 여기가 마이너스 A 교점, 그리고 나는 Y절편, 그리고 나는 2A, 그리고 나서 호로록 나는 0, 뭐의 제곱? A의 2A의 제곱. 싹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수선의 발을 떨구는 행위 자체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넓이와 호로록 요렇게 생긴 넓이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나한테 묻고 있는 거요.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요 넓이를 S2라고 하였을 때 나한테 묻는 건 S2라고 불리는 이 사각형에 대한 면적은 S1이라고 불리는 넓이의 네모 박스 사실 몇 배입니까? K배. 얘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직접 구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사실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나요 원래 수선의 발을 떨구는 행위 자체는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지금 삼각형을 보시면 싹싹싹 요렇게 생긴 노란색 여기에 직각삼각형과 보라색 엄청 큰 쇼로록 요렇게 생긴 우리들의 직각삼각형은 뭐 했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닮음. 물론 여기에 딱 반땡 쇼로록 나요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노란색이 여기 호로록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하여튼 우리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닮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길이 b를 보시게 되면 내가 2a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렇죠?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a예요? 4a예요. 사실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직선 위에 있는 점, 얘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서 기울기 자체가 동등하니 실질적으로 사실 이 길이를 구해준다고 하더라도 2a의 제곱. 그럼 내가 2배? 그럼 나는 호로록 여기가 4a의 제곱이 되는 형태였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삼각형의 길이 b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길이 b 자체는 1대2요. 1대2. 그러면 넓이 b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문제에서는 뭐를 갖다 쓸 수 있죠? 길이 b의 제곱이 넓이 b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몇? 1대4가 되지 않냐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자고? 그럼 내가 S1. 괜찮아? 근데 전체의 넓이는 전체 이 큰 삼각형의 넓이는 4S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얘는 3S1이 되지 않냐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설명이 길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4S1이 되니까 나요 몇 배입니까? 3배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길이 b와 넓이 b에 대한 관계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6번 문항 가도록 하죠. 보통은 16번 문항은 주의사항으로 잡혀요. 주의. 뭐 하자는 거냐면 꼼꼼하게 문제 풀자는 거야. 꼼꼼하게 문제 풀자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지금 나한테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르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디가 주의사항이냐면 볼게. 일단 방정식의 이름을 드릴게요. 나요 fx라고 불리는 이 녀석, 얘는요 x의 세제곱 거기에 더하기 8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이요. 복잡해 보여요. a의 제곱 마이너스 8ax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a 세제곱이라는 이런 3차식이 있대. 결국 나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해. 우리는 3차 이상의 식을 고차식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고차식 자체,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랬을 때 내가 찾고 싶은 건 f 가로는 0. 요렇게 가로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올까? 요 근을 하나 찾고 싶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이렇죠. 저기 가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은 어떻게? 후보죠. 이 가로의 후보. 어떻게 찾는 거죠? 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뭐 각각 붙여줘도 되지만 뭐 fx의 상수항,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우리들의 약수, 이것이 결국 후보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보자는 거야. 일단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살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x 대신 일단 얘네들의 뭐 약수를 보자는 거니까 이해해? 일단 생각 없이 a를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야. a를 집어넣으면 정말 0이 됩니까? 나 a의 세제곱, a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소거가 되고 a 세제곱 소거가 돼 마이너스 8a 8a 제곱. 그러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fa는 는 0입니다를 찾으셨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들어가야 되겠죠. 나요 fx라고 불리는 이 식은요 하나 찾으신 거니까 누구를? x-a를 인수로 갖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립제법을 쓰시던 왜? a를 대입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x-a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몫을 찾는 건 뭐 개인 취향이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찾을게요. 내림차수는 차수를 맞춰갈게요. x제곱 하게 되면 x의 세제곱이요. 나 마이너스 ax 제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 플러스 8x라고 호로록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상수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a 제곱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인수분해 맞춰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식의 이름을 gx라고 주자 이거야. 일단 fx라고 불리는 거는요, 실근 하나를 가져요. 어떤 거? x는 a라는 실근 하나를 가졌다. 나 일단 실근한 게. 이랬을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서로 다른 선생님 세 실근을 갖는다고 하였으니 호로록 gx에 얘가 2차식인데 얘의 판별식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돼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전체 세 실근을 갖습니다. 요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이것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 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G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절대로 0이 아니다. 이걸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요, 예를 들어 말이에요, f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보라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x-3이었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gx에 해당하는 녀석이 x-3, x-2. 만약에 이 녀석이 gx였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fx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세 실근을 갖는 건 맞지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세 실근이 아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꼼꼼하게, 어머나 네가 이미 A를 하나의 실근으로 가졌니? 그러면 너는 절대 A를 근으로 갖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해. 괜찮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를 놓치시면 안 되더라. 이고의 관계다. 그리고 답에 무지막지한 영향을 줄 거다. 라는 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해하시죠? 네, 얘를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시작. gx의 판별식이요. 나 4분의 D를 호로록 갖다 쓰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16 마이너스 a의 제곱이 0보다 뭐해요? 크다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냥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a에 관한 2차 부등식. 그러니까 나의 범위 자체는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뭐하고 크고 4보다는 뭐하다 작다가 얘 2차 부등식, a에 관한 2차 부등식의 방정식의 해가 되죠. 부등식의 해가 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일로 와죠. GA라고 불리는 건 0이면 안 된대. 그럼 얘도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GA의 값은 뭔데? A의 제곱 플러스 8A 더하기 A의 제곱은 는 0이면 안 돼. 그치? 자, 그러면 2A요. 2A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4는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0이 아니고 A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4가 아니다. 짜란, 요렇게요. 괜찮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우리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고의 관계, 즉 보라색도 만족하고 연두색도 만족해야 되는 이고의 관계다. 자, 수직선상에서 답을 호로록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나요, 보라색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예요. 그런데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0이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4여도 안 돼요. 그래서 0이라고 불리는 요 구간에 호로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빵꾸를 뚫어주시고, 내가 찾는 답의 범위는 색칠하는 1번 영역 또는 색칠하는 2번 영역이더라. 그래서 나한테 구하라는 거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였으니 여기 속하는 것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속하는 것은 1, 2, 3.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몇 개? 6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 절대로 얘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넘어가서요. 17번.
17번. 어우, 너 난생 처음 보는 난생 처음 보는 식이 등장하고 과학 지문, 경제 지문 이런 것들이 나오는 단순 대입 문제구나.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호로록 어디에만 집중하자? 식에만 집중하자 이런 거지. 괜찮아요? 식에만. 각 문자의 기능만 우리 주목해 봅시다 이런 거야. 자, 나요. 난생 처음 보는 식들이 등장해요. 곱하기 G에 너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구나 이런 거야. 그치? 그래서 각 문자의 기능을 보는데 G라고 불리는 건 어차피 중력과 속도 그냥 숫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찾아보자. D라고 불리는 나는 직경이래요. 그렇구나. 위로부터 단선을 찾는 거야. 각 문자에 대한 기능을. 그러고 나서 나는요 점성도래요. 어우 너무 많아. P라고 불리는 것은 밀도인데 어머나 우리 둘이 밀도래. 그럼 우리 구분시켜주자. 너 앞에 밀도는 도대체 어떤 밀도니? 입자의 밀도래. 태정물에 대한 밀도. 태정물 입자에 대한 밀도. 좋아. 그럼 넌 뒤에 나오는 너는 도대체 무슨 밀도니? 나 유체 태정물 입자의 밀도고, 나는 어떤 유체에 대한 밀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 라지 V라고 불리는 건 뭔데? 일정한 하강 속도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보는 식에서 문자의 기능만 알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결국 나한테 구하라는 건 호로로로 나요. VB분의 V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시작. V A부터 구하고 갑시다 이런 거야. 그런데 나한테 딱 중요한 조건, 밑에서 두 번째 줄 A, B의 밀도가 각각 4C, 7C, 그리고 A의 직경과 태정물 입자의 B의 직경의 비가 2대5. 그럼 얘들아 잘 들어봐. 사실 이 것을 쓰는 건 별로 무의미해요. 무슨 소리냐면 나중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면 안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갖다 쓴 다음에 잘 들어봐. 나 VA요. 일단 얘가 뭐라 그랬냐면 밀도가 C인 유체 속으로 두 태정물 입자를 각각 떨어뜨린대.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식을 봐봐. 점성도가 뭐라 그랬어? 지금 K라 그랬어요. 그럼 점성도가 K라고 했으니 사실 여기 점성도 자리에 K를 이렇게 갖다 쓰면 되고, 그리고 지금 유체 밀도 얘가 C라고 딱 고정시켜줬거든. 그러니까 보라색 부분에 해당하는 보라색 부분이 아니죠. 꾸벅. 아침이나 정신 차리고 뭐라고? 유체 밀도가 C라고 딱 준 거야. 그럼 가로치고 내가 여기 C 이렇게 오면서 상수 중력과 속도 G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세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요 똑같이 18 곱하기 K라는 걸 갖다 붙이면서 호노록 나 마이너스 C 얘가 지금 고정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가 G 이런 식으로 온 거지. 예. 자, 그럼 밑에 줄을 읽어봐. 지금 A의 밀도는 4C래. 그러면 A의 밀도 태정물 입자의 밀도니까 여기에 4C 대입하고, 그렇지? 나 그런 다음에 B의 어떤 거 밀도 요 보라색 자리에 7C 대입하세요 이런 거야. 그럼 이젠 여러분들은 뭐만 정하면 돼? D만 정하면 되는데 문제 조건이 왔잖아. 뭐라고? 직경의 비래요. 직경의 비. 그럼 이렇게 갖다 쓰자. D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선생님이 A의 직경, 그리고 DB라고 갖다 쓰게 되면 이 녀석은 B의 직경, 얘에 대한 비율 관계를 준 거죠. 몇 대 몇이라는 2대 5라는. 그치? 그럼 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 족보 바꾸기예요. 나중에 처리해 주셔도 좋고 선생님처럼 바로 처리하고 가셔도 좋고. 나요 DA를 나타낼 겁니다. D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결국 5분의 2dB입니다. 이렇게 뭐 외양의 내양의 것 같습니다. 뭐 개인 취향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요
이 DA를 DB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물론 DB를 DA로 표현하나 그것은 개인 취향이에요. 그럼 나요, 여기 자리에는 DA의 제곱이 들어와야 해. DA의 제곱은 결국 25분의 4, 나를 제곱하는 거랑 똑같으니 DB의 제곱이 되고, 괜찮아? 거기에 그냥 나는 DB의 제곱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DB를 DA로 바꾸거나 그건 개인 취향이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의미 없는 것들 꺼져. 네, 의미 없죠? 꺼져. 의미 없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꺼져. 의미가 없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단순하게 대입해서 계산하자는 거야. 오케이? 7C에서 C 빼면 뭐 6, 4C에서 C를 빼면 3, 거기에 곱하기 남은 숫자 25분의 4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게 답이죠. 그래서 어떻게? 25분의 2가 됩니다. 주는 문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항을 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얘를 예전에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단원명이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저건 우리 교과과정에 빠진 내용 아닌가요? 맞아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파트 자체는 삭제는 되었으나, 근데 삭제랑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무 많이 보게 될 이야기거든. 여기서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에 점이 찍히는가 그게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매개를 통해 직선으로 해석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야. 자, 다시 보라고. 이 문제의 제목은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표현됐었던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제목 자체가 매개를 통해 직선으로 해석한다. 요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주제 자체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매개를 통해 직선으로 해석한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나요, 꽃다발이요, A라는 꽃다발을 만드는 데는 이렇게 든대요. 그러니까 호로로록 뭐 이렇게 꽃다발? 꽃다발이 아니라 깔때기 같아요. 뭐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지금 꽃다발을 만들 때는 빨간색 장미요, 이게 A라는 꽃다발인데, 이 장미 몇 송이가 쓰이고? 5송이가 쓰이고, 우리 안개꽃이요, 안개꽃은 3송이로 A 꽃다발을 만드는데요. 괜찮습니까? 사실 꽃다발은 안개만 있어도 이쁘죠. 자, 호로록 이렇게 좀 널찍하게 꾸미는 B라는 꽃다발이 있는데, B라는 꽃다발을 만들 때는 장미 몇 송이에? 4송이에, 괜찮아? 안개꽃 몇 송이? 반반의 비율이네. 안개꽃 4송이로 조합을 해서 꽃다발을 만든다는 거야. 모양이 달라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려준 거야. 그런데 얘는, 이 꽃다발은 얼마에 팔고? 1,000원에 팔고, 이 꽃다발은 얼마에? 1,200원에 이득을 남길 수 있대요. 얘는 1,000원, 얘는 1,200원.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봅시다.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나 꽃다발을 만들려면 꽃집에 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꽃집에 호로록 전체 나 냉장고가 있어요. 꽃을 보관하는 냉장고. 이 꽃을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지금 장미가 전체 310송이가 있고요. 그리고 안개꽃이 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뭐 250개가 있어요. 250단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게 호로록 딱 이만큼의 양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장사가 대박이 난 거지. 갑자기 주문 전화가 와.
어우, A라는 꽃다발 나 200다발 좀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못 만들잖아요. 갖고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괜찮습니까? 못 만들어요. 자, 나한테 구하고자 하는 거, 일단 구하고자 하는 식을 세워볼게요. 최대 판매 이익을 구하래요. A 또는 B를 섞어서 뭔가 만들 텐데 뭐라고? 내가 구하는 것.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구하는 것 자체는 최대 판매 이익이래. 나는 1,000원의 이득이 남고 난 1,200원의 이득이 남는데 최대 이익. 식을 세우셔야죠.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식이요. 내가 구하려는 식. 어떻게? A라는 꽃다발을 도대체 오늘 몇 개 팔 건데? 몰라요. 괜찮습니까? 몰라요.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해야 되는 거죠? 미지수 나야죠. 뭘. 괜찮아? 아, 나는 오늘 A라는 꽃다발을 몇 개 팔리는지 모르겠으나 A 꽃다발을 파는 개수 X개 판다라고 하고, 나 B라는 꽃다발 얘가 몇 개 팔리는지 모르겠으나 그 개수를 Y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미지수 세팅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나를 X, N을 Y로 보셔도 상관없어.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건 순전히 개인 취향. 그러면 판매 이득이라고 불리는 것은, 야, 너를 5개 팔아. 그럼 나의 이득은 5,000원. 너를 10개 팔아. 나의 이득은 10,000원. 20개 팔면 20,000원. 괜찮습니까? 그래서 식을 세우는 거죠. 아, A라는 꽃다발을 X개 팔게 되면 나는 1,000원, 한 개당 1,000원의 이득이 남는 거니까 1000X 더하기. 괜찮습니까? 한 개당 1,200원의 이득이 남는 거니까 1,200원 Y에 무슨 값을?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뭐 A로 놓고 B로 놔도 개인 취향인데 여러분들 거부감이 없으라고 선생님이 그냥 너는 X 너를 Y로 놓은 것뿐이야. 너를 X 너를 Y로 놔도 돼. 집에 가서 한번 해봐. 괜찮아? 자, 그럼 무슨 소리냐면, 나요 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아, 이걸 어떻게 갑니까? 매개를 통해 직선으로 해석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내가 구하려는 값, 그래서 너의 값이 뭔데? 자, 봐봐. 1000X 더하기 1200Y 라고 불리는 얘를 내가 는 K로 이렇게 매개를 하는 순간, 내가 너를 싹 뭐라고 이렇게 매개를 하는 순간,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의미가 생긴다는 거야.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냐? 너를 K라고 매개하는 순간 내가 찾고 싶은 건 K의 최대값이야. 이게 답이야. 그러면 이 자체는 이젠 이름을 부여할 수 있어. K라고 는 K 이렇게 매개를 하는 순간 말이야. 어떤 의미를 부여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Y는 호로록 이항한 다음에 1200으로 나누시게 되면 1200분의 1000이요. 그래서 몇 분의 몇? 마이너스 6분의 5x. 거기에 더하기 1200분의 k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지. 내가 는 k라고 놓는 순간 어머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5짜리인 직선에서, 그치? 1200분의 k가 결국 뭐가 되는 건데? y 절편이 되는 건데, y 절편이 결국은 뭐일 때? 최대일 때 내가 구하고 싶은 k도 최대가 되더라. 이 내용. 이게 너무 중요한 세상이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k가 양수였다면 1200분의 k가 최대일 때 k가 최대가 되겠네. 괜찮습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내가 구하려는 식을 세웠어요. 제 최대값을 구하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는 k로 놓으세요. 괜찮아? 는 k로 놓는 순간 얘는 직선으로 이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었던 주제예요. 매개를 통해 뭐로 해석하자고? 직선으로 해석해 봅시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식을 만듭시다. 이런 거요. 나요 제한을 딱 걸어주셔야 돼. 어떤 제한을 걸어주셔야 되냐면, 자, 이젠 조건을 나열하기 시작할 거야. 조건. 어머나,
x는 음수일 수 없어요. 음수라는 거는 꽃다발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나는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번 조건이라고 하지. 2번 조건 마찬가지로 y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괜찮습니까? 자, 세 번째 조건. 아직 문제 푸는데 나는 얘를 체크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우리 냉장고에는 장미꽃이 310송이, 안개꽃이 25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지. 아, 너라는 A라는 꽃다발을 X개 만들면 한 개 만들면 장미는 5송이가 쓰이고 2개를 만들면 10송이가 쓰이고 10개를 만들면 50송이가 쓰여.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X개를 만든다며. 그럼 장미가 쓰이는 양은 50X만큼 5고 50X, 5X만큼이 쓰일 거야. 괜찮습니까? B라는 꽃다발을 Y개 만든다며. 그럼 나는 장미라고 불리는 건 4Y 개가 쓰일 거야. 이게 총 쓰이는 장미의 양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나 X개 만들어 전체 5X가 쓰이고 나 Y개 만들어 장미는 전체 4Y가 쓰여. 그쵸? 그런데 장미는 절대로 310송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초과할 순 없잖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310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장미의 양은 310을 넘으면 안 돼. 이런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마치 또 나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지 않냐라는 거지. y는 작거나 같습니다. 호로록 2항에서 곱하기 4분의 1씩 때려주면 마이너스 4분의 5x 거기에 더하기 4분의 310이요. 4분의 310 호로록 요게 바로 3번 범위가 될 거고요. 자, 4번 안개꽃에 대한 것도 제한을 둬야지. 안개꽃 나요 안개꽃은 전체 몇 x개가 쓰이는 거라고? 3x개가 쓰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요 안개꽃은 전체 몇 개? 4y의 개수만큼 쓰이는데 내가 가진 것은 250송이. 그치? 그래서 250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또 너를 내가 함수로 해석하고 싶어요. 이런 거야. 괜찮아? 그럼 시작. 나요 y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양변에 4분의 1을 곱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나는 마이너스 4분의 3x요. 그치? 그리고 나서 더하기 4분의 250. 자, 이 네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해. 얘들아 일로 와줘. 자, 우리 개념 하나만 잡고 갑시다. 어떤 개념을 잡고 싶냐면 나 좀 봐봐. 얘들아, 첫 번째 개념 1 이렇게 와주세요. 만약에 y가 2x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불리는 얘는 어디를 나타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등호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크거나 같다? 부등식을 생각할 때는 등호부터 같아지는 순간이 언젠가, 이것이 판단의 경계선이 돼. 자, 그러면 나는 부등식을 풀고 있지만 y는 x 플러스 1 같아지는 그 순간을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호로로록 이렇게 되거든. 이 직선을 그려.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 1이면서 y절편 1짜리 마이너스 1. 그러면 y의 값이 더 크거나 같다? 그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이야. 일로 와줘 봐. 나 여기 위에 0,2라는 점이야. 그치? 그런데 호로록 이쪽으로 가게 되면 0,2가 되거든. 호로록 이쪽으로 가게 되면 0,3이 돼. 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나 x절편이야. 마이너스 1,0인데 여기 위에 마이너스 1,2라는 점도 있고 마이너스 1,2라는 점도 이렇게 있대. 괜찮아? 그런데 나는 이 직선보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보다 그런 y의 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대. 크거나 같다. 일단 같다라는 건 여기 경계선을 말해. 이 직선을 말하는 거 맞지? 괜찮습니까? 이 직선을 말해요. 근데 그거보다 커야 된대.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영역이 바로 여기더라. 이걸 그냥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괜찮아? 만약에 여기 등호가 빠졌어? 여기 등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경계선 미포함. 등호가 포함되면 경계선까지 포함. 괜찮아? 근데 요거는 이제 격자점 문제도 우리한테 많이 나오겠죠? 자, 다시. 그러면 요 영역,
요 영역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들의 부정관계. 그럼 어떻게? y가 뭐보다 작다? x 플러스 1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등호 없으니까 경계선을 미포함한 상태에서 밑에 있는 부분이요. y의 값이 더 작은 영역이요. 나 여기 0,0, 0, 마이너스 1 이런 것들. y의 값이 이 함수값보다 더 작다. 예.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부등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와줘. 두 번째 이제 개념이 그냥 쉽게 말이야. 이렇게 y가 x제곱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은 어떻게 되겠어? 일단 부등식을 풀 때는 같다를 기준으로 생각해. 그럼 y는 x제곱?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호로록 요렇게 생긴 내가 x제곱에 대한 그래프야. 그치? 이해해요? 근데 y가 지금 더 크다며. 그러면 걔가 나타내는 것은 여기가 1,2라는 점이 있어. 근데 이 위에 1,2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y 값이 더 크니까 이쪽 이차함수의 내부를 말해요 이런 거야. 다만 경계선 미포함이겠지. 나 만약에 경계선을 포함해서 이쪽 부분을 나타내 주세요 식으로 물으신다면 어떻게 나타내면 된다는 거지? 이 영역 속에서는 함수값보다 y의 값이 작아. 그래서 어떻게? y는 작거나 같습니다. 등호와 경계선 포함 누구보다? x제곱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개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가자. 공간이 협소해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샤라락 좀 이쁘게 그려드릴게요. 자, 나요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얘의 기능이요. 일단 판매하는 개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등호가 있어요. 그럼 경계선 포함해서 x가 양수, y가 양수, 경계선 포함해서 축을 포함해서 여기에만 주목해 줄래 이런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나는 얘네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싶죠? 직선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 직선에 무슨 절편이 중요해요? 여러분? x절편, y절편이 중요해요. 괜찮아. 자, 그럼 시작. 나요 y절편이라고 불리는 건 4분의 310. 야, 무지막지하게 커요. 4분의 310. 나요 y절편이 4분의 310. x절편이라고 불리는 건 뭐가 돼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310이 0이 되는 그 순간. 그래서 62요. 대략 갖다 붙이세요. 원래 기울기는 좀 더 명확하게 그려야 되지만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나요 여기 몇이라고? 72,0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요 보라색이요. 보라색의 y절편은 4분의 250이래요. 뭐 하여튼 호로록 요런 데 있을 거잖아요. 4분의 250. 괜찮아. 그리고 나서 나요 x절편이요. x절편은 3분의 250이 되겠죠. 3분의 250? 3분의 250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80보다는 하여튼 큰 놈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딱 3분의 얼마? 250, 0을 잡아주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62. 그렇지, 꾸벅. 62. 괜찮아? 꾸벅. 19번. 괜찮아? 그런데 요게 나온 김에 그냥 우리 이런 이야기까지 합시다. 개념 3. 직선의 기울기에 대소판단은 교점 오른쪽에서 교점 제대로 써줘야지. 교점 오른쪽에서 위에 있는 놈이 기울기 크다. 자, 요거까지 같이 정리합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기울기 2짜리, 나 기울기 1짜리.
그러면 당연히 빨간색의 기울기가 크다는 건 당연하게 알아. 그쵸? 그런데 이렇다고 교점이 생겨. 기울기가 서로 다른 두 직선은 무조건 교점 하나가 생겨. 그러면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누가? 위에 있는 녀석이 기울기가 크다는 거야. 음수로 가도 헷갈릴 필요가 없어. 음수로 가도.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얘다 마이너스 1이 커? 마이너스 2가 커? 마이너스 1이 크지. 그럼 내가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갖다 붙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는 호로록 이렇게 되거든. 기울기 마이너스 2. 괜찮아? 이렇게 그림이 와도 기울기에 대한 대소 자체는 교점 오른쪽에서 위에 있는 녀석이 기울기가 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봐봐. 보라색 기울기라고 불리는 것이랑 연두색 기울기랑 당연히 누가 커? 라고 부르신다면 교점이 생긴 거 맞지? 교점 오른쪽에서 누가 위에 있어? 보라색이 위에 있지. 그러니까 보라색의 기울기가 더 크다 이거야. 그치? 누구보다. 자, 나 마이너스 4분의 3이 당연히 마이너스 몇 분의 몇보다? 4분의 5보다 큰 건 맞죠? 근데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기울기, 보라색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12분의 9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분의 몇? 9로 보겠습니다. 나 마이너스 12분의 뭐로 볼 거예요? 15로 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5 주황색 이렇게 갖다 써야지. 마이너스 12분의 15로 보겠습니다. 나 마이너스 12분의 15인 거 맞지? 당연히 보라색 기울기가 큰 거야. 그런데 잘 들어. 그러면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 나 y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아 얘들아. 둘 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나는 지금 축을 포함해서 1사분면에서 보는 건데 연두색 부분으로 내가 색칠을 할 거야. 얘들아 잘 들어. 주황색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 삼각형이야. 그리고 나서 보라색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 삼각형이야. 그들의 공통 범위여야 해. 1, 2, 3, 4번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색칠하면 어디? 색칠한 이 연두색 부분이 내가 찾고 싶은 x와 y가 살고 있는 영역이야. 이게 바로 XY, 내가 찾고 싶은 XY는 여기 살고 있는 녀석들이야. 괜찮아? 그런데 이젠 파이널. 나 이 직선에 나는 지금 뭐를? K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K는 지금 얘 Y절편에 영향을 주거든. 난 이 직선을 그릴 거거든 얘들아. 그런데 정확하게 그림은 못 그리지. 왜? 미지수가 떠 있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분의 10이라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분의 10이라는 건 뭐보다는 커? 주황색 기울기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 보라색 기울기보다는 뭐예요? 작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그러면 이 기울기보다는 뭐하고? 크고 이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해. 괜찮아? 그러면 마치 이런 선들이거든. 괜찮아? 이런 선들이거든. 그럼 이렇게 갔을 때 Y절편이 최대가 되냐? 그게 아니야. 여기 있는 점 속에서 세석하는 거거든. 그럼 이 연두색 부분을 관통해야 해. 만약에 이런 직선은 돼? 안 돼? 안 돼. 나 지금 기울기 몇 분의 몇 짜리를 그리고 있다고? 기울기 마이너스 12분의 10짜리를 그리고 있어. 그치? 연두색이 부분이랑 안 만나잖아. 만나면서 내가 원하는 순간은 네가 최대가 되길 바란다고. 얘. 그러면 어느 순간일까요? 이렇게 긋다 보면 아직 더 최대가 될 가망성이 있나? 더 최대가 될 가망성이 있어. 괜찮습니까? 언제? 뽁 튀어져 나와 있는 이쪽 부분을 관통하면서 지나갈 때.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보다 더 높아지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라는 거지. 즉 우리 두 개의 교점을 지날 때 그때 바로 이 직선의 Y절편이 최대가 될 것이며 네가 최대일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이 뭐가 되더라? 최대가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낯설 수 있어요. 잘 정리하면 이젠 더 이상 낯설진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단순히 그냥 문제를 풀어드렸어도 되나?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히 풀어드리지 않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오케이? 식 세우고 나타내는 영역.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이 문제에서 매개를 통해 직선으로 해석하자. 내가 구하는 값을 는 K로 놓는다. 그래 놓고 직선으로 해석합시다. 괜찮습니까? 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럼 사실 교점 구하면 끝나는 세상이에요. 문제 풀이는 교점. 자, 우리 두 개의 직선이 만나. 우리들의 뭐를 구하고 싶다고? 교점을 구하고 싶다고. 예. 주황색과 보라색이 만나요. 자, 교점을 우리 생성해 봅시다. 나요. 마이너스 4분의 5x 더하기 4분의 310가 만나요. 나 보라색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250이 만난다. 예, 계산합시다. 너 호로록 이쪽으로 이항돼 줄래? 그럼 나는 2분의 1x가 돼. 너 호로록 저쪽으로 꺼져 줄래? 난 그러면 4분의 몇이 되는 거지 얘들아? 60이 돼. 그래서 15가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교점의 좌표 자체는 x가 몇? 30이 나오고요. 어차피 아무데나 집어넣어 주세요. 아무데나. 30을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어차피 교점이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150이 되기 때문에 4분의 160이요. 여기가 40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즉! 최대 이익이라고 불리는 건 얘가 몇? 30. A라는 꽃송이 몇 개 팔고 30개 팔고 Y라는 이 꽃송이 꽃다발 몇 개 팔고 40개 팔았을 때 괜찮습니까? 그때 최대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나 여기 x 대신 뭐를 대입하자고요? 30이요. y절편이 최대일 때 내가 구하고 싶은 k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나 30이요. 나 40을 대입해 주세요. 자, 1,000원의 이득 30개 팔았으니까 몇만 원? 3만 원의 이득이 발생됐고요. B라는 꽃다발은 총 40개를 팔았으니 1200 곱하기 40개요. 48,000원의 이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대 이익은 얼마? 78,000원. 괜찮습니까? 그래서 3만 더하기 48,000 78,000원이 최대 이익입니다. 네, 요렇게. 예전에는 얘를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불렀어. 근데 부등식의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개를 통해 직선으로 해석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20) 1번 문항 보자. 어우, 너무 소중한 문항이야. 두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있는데 각각의 그래프가 지금 뭐하고? 접하고 그런 접점에 좌표를 주셨어요. 알파 베타라고요. 그래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대. 그래서 이미지를 좀 그려보고 싶은데 fx와 gx의 최고창의 개수는 각각 1과 4. 아, 그러니까 뭔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 비율 관계가 교점, 접점에 대한 그 비율 관계가 1대2다 라는 사실을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난 정밀 묘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정밀 묘사를 하지 않을 때는 이미지라고 불러요. 내가 정밀이라고 안 쓰고 이미지라고 쓰는 거는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보조수단의 그림을 스케치한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스케치하는 거예요. 정밀 묘사가 아니에요. 자, 그럼 보자. 나 F라는 이참수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이래요. 하나는 4래요. 그래서 나 이렇게 널뛰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나 F요. 괜찮아?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 놓고 나 최고창의 개수가 4요. 그럼 얘보다는 뭐 해야 돼? 홀쭉해야죠. 괜찮습니까? 얘보다는 홀쭉한 녀석을 그냥 이미지를 호노노노 얘를 이미지를 그냥 얘보다는 좀 더 홀쭉하게 호노노노노노 홀쭉하게 얘를 G라고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쪽 부분 교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슉슉슉슉슉슉슉 요 교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절대 이쪽 부분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치? 얘는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고 얘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맞아? 근데 이 교점 오른쪽 쌍에서는 나는 급격하게 나는 천천히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호로록 다시 요런데 교점이 생길 거예요. 괜찮습니까? 선생님, 이 차랑 만나면 교점이 3개 생길 수는 없어요. 장난쳐요? 이 차랑 만난다라고 방정식을 세우면 교점은 최대 2개 생기는 거죠. 뭘? 안 그래요? 괜찮죠? 자, 그러면서 나 직선이 있어요. 호로로로 직선이 있는데 샥 그냥 그리 2개 그냥 이렇게 접할게요. 꼭지점 아니에요. 뭔지 몰라요. 괜찮아? 그냥 하나의 그림일 뿐이에요. 자, 접하는데 이 녀석 H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공통접선이라고 불러요. 즉 F랑도 접하고 G에도 접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아, 공통접선이구나. 그런데 나한테 알려준 게 있어요. 뭐를요? 양수에 관해서. 즉 요런 접점의 좌표를 하나를 알파라고 놓기도 하고 요 접점의 하나의 좌표를 베타라고 놓기도 하는데 우리 둘 다 양수이면서 괜찮아? 알파와 베타에 대한 비율이 1대 2다. 그러면 얘의 기능은 야, 문자의 개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테니까 너를 베타라고 세팅하지 말고 2알파라고 세팅해 줄래? 이런 느낌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쵸? 그러고 나면 교점의 이름을 또 이런 만나는 점들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는데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그 교점 얘를 뭐라고 하자? T라고 합시다. 이런 거야. 그치? 그리고 나한테 갑자기 답은 뭐를 묻고 있어? 나요. 답 자체는 알파분의 T의 값이 무엇입니까? 싹 이렇게 묻고 있어. 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자, 시작. 나는 알파분의 T에 대한 지금 뭐를 묻고 있냐면 비율을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런 스케치, 이미지를 그리신 다음에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식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나 F랑 H만 봐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식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식을 작성할 수 있어? 배운 대로. 선생님, fx 괜찮습니까? fx랑 gx랑 만나는데 이 녀석이 뭐라는 중근을 갖는다고? 나 접하는 거니까 x는 알파라는 요 방정식의 x는 알파라는 뭐를 가져요? 중근을 가져요. 괜찮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식을 만드는 거지. 아, fx랑 gx 또 꾸벅? 아, 꾸벅이 많이 해 아침부터. fx랑 얘 이름이 hx라고 났는데 hx 괜찮습니까? hx 나 얘랑 만나는데 그것이 중근을 가져요. 그러면 식을 세우세요. 어떻게? 나 fx 마이너스 hx 호로록 이항에서 방정식을 만든 거죠. 그런데 나 알파라는 중근을 가져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고요. 2차에서 1차를 빼요. 괜찮습니까? 그럼 당연히 2차식이 되는 게 맞는데 그때 얘의 개수를 갖다 써야죠.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2라고 하였으니 1을 이렇게 갖다 쓰셔야죠. 내가 fx의 개수, fx의 2차항 개수 이렇게 갖다 쓰셔야 되겠지? 그럼 같은 논리로 또 식을 만들자 이거야. 어떻게? 아, gx 마이너스 무슨 x? hx가 있는데 얘는 2알파 즉 베타는 2알파니까 2알파라는 또 중근을 가져요. 그럼 식을 세우세요. 어떻게? x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이라고 갖다 붙이고 이번엔 gx의 최고창의 개수 괜찮습니까? 걔 몇이었죠? 4였죠.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럼 교점 나왔어요. 교점. 교점이 나왔을 때 우리 행동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 교점이에요. 교점이에요. 나 교점이에요. 만나는 점이요. 괜찮습니까? 교점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뭐예요? 이 점은 얘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나 위의 점이기도 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교점의 기능은 FT와 누가 같다는 거예요? G, T가 같다는 거예요. 괜찮아? 여기다 대입하든 T를 여기다 대입하든 우리들의 함수값은 같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어떻게? FT 라고 불리는 이 녀석 FT를 그냥 여기다 갖다 쓸게요. FT는 호노록 여기 보세요. 나요 T-알파의 전체 제곱이 돼요. FT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HT가 돼요. 내가 FT예요. 그치? GT는 어떻게 됩니까? 나 얘 이항하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X 대신 T를 집어넣어요. T-2알파의 전체 제곱이요. 괜찮습니까? 거기에 4배 그리고 넘어가서 무슨 T? HT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 둘이 같다는 거잖아. 이게 결국 FT와 GT 교점이니까 함수값이 같습니다. 꺼지세요. 꺼지세요. 그냥 이제 정리만 하면 끝나요. 아 정리. 그래서 쟤를 정리하시면 T의 제곱이요. 거기에 마이너스 2알파 T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제곱은 같습니다. 나요 4T 제곱이요. 그냥 얘를 전개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이너스 16 알파 T가 될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16 알파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 정리하는 거야. 정리 시작. 그러고 나면 나 3T의 제곱 호도록 이항해서 정리합시다. 나요 마이너스 14 알파 T 호도록 플러스 뭐야? 15의 알파의 제곱 요렇게 떨어지는 거 맞지? 그래 놓고 는 0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러면 T와 알파라는 문자가 섞여 있네요. 너 인수분해 좀 될까? 보는 거지. 3일 대답 딱딱딱딱 지그재그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 되는구나. 3알파 마이너스 5 알파 마이너스 아이고 3T 마이너스 5알파 그리고 T 마이너스 3알파는 0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아름답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T는 3분의 5알파 또는 T라고 불리는 것은 3알파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T라고 불리는 요 교점은 알파와 2알파 사이에 존재하는 교점이다 보니까 말도 안 돼 너는 이런 거야 그치? 그래서 T는 3분의 5알파였습니다. 내가 찾는 T는 3분의 5알파. 근데 여러분한테 알파분의 T의 값을 묻고 있으니 양변 알파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분의 면? 3분의 5. 네, 이렇게 여러분들 식 세우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9번 문항 갑시다. 자, 29번이요. 보시면 오벨리스크 사각뿔 모양의 돌이다 막 이집트가 나온다. 괜찮아요? 근데 얘들아 선생님 지문을 읽는데 이집트 막 이런 게 왜 나와요? 단순 대입 문제입니까? 얘들아 이제 딱 보면 단순 대입 문제가 뭔지는 알잖아. 괜찮습니까? 얘는 난생 처음 보듯이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가 하고 싶은 말을 볼게. 일단 삼각 기둥이 있대. 싹 그냥 갖다 그릴게. 싹 싸라라 싸라라 싸라라라라라라라라
싹 좀 더 얘를 밑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이런 식 괜찮아? 이런 식의 삼각 기둥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나한테 알려준 것이 있어. 자 볼게. 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요. 여기가 6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나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호로록 떨구게 되면 여기가 4가 된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부피 즉 뭐를 구할 거냐면 이 기둥을 세울 거예요. 여기에 기둥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그 밑면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나는 뭐를 세울 거냐면 여기에 호로록 이렇게 생기면서 호로록 뭐 이렇게 하는 뭔가의 기둥을 만들고 싶은데 일단 나한테 알려준 게 얘가 여기서부터 뭐라는 거지? 10이래요 높이가. 그치? 근데 나 똑같이 수선의 발을 떨군 여기가 몇이라고? 10인 괜찮아요? 요런 이거 그림을 작게 그린 거야. 크게 그리기가 그래서 여기 그냥 쭉 세우면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기둥을 잘라내서 얘를 만들고 싶다는 거야. 높이는 똑같이 유지한 채. 괜찮습니까? 그림을 작게 그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 부피의 무슨 값을 구해달라? 최대값을 구해달라. 괜찮아요? 부피가 최대인 사각뿔 모양의 오벨리스크의 부피 얘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최대 피 좀 구해달라 이런 거야. 그치? 그럼 부피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3분의 1 곱하기 괜찮아? 3분의 1 곱하기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색칠되는 나 저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뭐가 되는 거야? 10이야. 결국 나의 최대값을 묻고 있거든. 그럼 나의 최대값을 묻고 있다는 건 그냥 별게 없지. 밑넓이에 지금 뭐를 묻고 있는 거랑 똑같아. 최대를 묻고 있는 거랑 똑같죠. 괜찮아요? 저 밑넓이라고 불리는 저 사각형은 여기에 내접하면서 호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입체 문제가 아니야. 예? 그냥 이걸 포장을 이렇게 한 거지. 너한테 그냥 부피 다 날려버리고 뭐라고? 부피 다 날려버리고 의미 없잖아. 3분의 1 곱하기 10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부피 다 날려버리고 그냥 여기에만 주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근데 그걸 막 포장을 해놓은 거야. 이집트 막 뭐 탑 이러니까 학생들이 괜히 쪼는 거지. 씨 뭐야 이거 맞아? 막 공간도형 푸는 건가? 그게 아니야. 결국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럼 나는 여기에만 주목하면 되죠. 밑바닥에만 주목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쵸? 그럼 난 밑바닥 내가 주목하는 거에만 크게 가자는 거야.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렇게나 이미지니까 여전히 뭐니까 이미지니까 이미지를 갖다 그리자 이거야. 이미지를 내가 아는 사실은 호로록 요 길이가 6이요. 호로록 수선의 발을 떨군 이 길이가 4예요. 괜찮습니까? 요 사실을 알고 가는 거야. 그쵸? 그래놓고 나는 여기에 빨간색 호로록 이렇게 내접하는 어떤 직사각형이 올 텐데 난 요 직사각형의 뭐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내 목표야. 그치? 그럼 뭔지 몰라요. 그냥 미지수 놓는 거죠. 뭘? 예? 개인 취향이야. 개인 취향. A로 놓든 B로 놓든 뭐 개인 취향이에요. 선생님 이 길이를 내가 A라고 놓을게요. 응 좋아. 이 길이를 내가 B라고 놓을게요. 그럼 밑넓이라고 불리는 나는 내가 찾고 싶은 건 A, B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이런 거야. A와 B에 대한 관계식 좀 구하자 이런 거지. 그때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어떤 게? 잘 봐봐. 내가 이 각을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각도 뭐가 돼요? 알파가 돼요. 괜찮습니까? 직사각형이에요. 그쵸? 알파가 돼요. 평행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각을 베타라고 놓을게요. 그럼 요 각은 베타가 돼요. 그치? 여기 직각 아니에요. 아무 삼각형이니까. 내가 이 각을 감마라고 놓고 이 각을 오메가라고 놓을게요. 그럼 나는 감마가 되고 요 각은 오메가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뭐가 보이세요? 자. 이 선을 기준으로 봐서 내가 왼쪽에만 주목하게 되면 세 개의 닮음이 보여요. 그쵸?
나 직각삼각형, 나 직각삼각형, 나 직각삼각형. 괜찮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개의 닮음이 보이죠. 나 이 선의 기준으로 해갖고 오른쪽에만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무슨 쪽? 오른쪽에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세 개의 닮음이 보여요. 호로록, 호로록, 그리고 나서 호로록. 괜찮습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도 세 개의 닮음, 이쪽에도 세 개의 닮음이 보여요. 괜찮습니까? 근데 전체를 보세요. 전체. 어차피 나한테 알려준 것은 대빵 큰 전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6 그리고 내가 4라는 걸 준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뭐 했어요? 닮았어요. 그치? 결국 닮음이 포인트겠네요. 닮음. 자, 무슨 소리 나고 싶냐면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전체를 보았을 때 이렇게 큰 보라색 삼각형, 우리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요, 이 길이가 지금 6이라는 걸 알려줬고 이 길이가 4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전체 이 길이는 4에서 뭐를 뺀 거랑 똑같아요? A라는 길이를 뺀 거랑 똑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길이를 뭐라고 세팅했어요? B라고 세팅했어요. 닮았죠? 그러니까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설정하면 끝나요. 나 이 길이분의 이 길이요. B분의 4-A요. 괜찮아? 나 이 길이분의 이 길이요. 그러니까 몇 분의 몇? 6분의 4다. 게임 끝난 거예요. 예, 문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여러분은 나한테 뭐라고 대답하실 거고 족보 바꾸기라고 대답하실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관계식을 뽑은 거죠. 양변에 B를 곱했고 양변에 2분의 3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에 4-A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결국 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A에 B라는 문자를 A로 표현하게 되면 2분의 3 밖으로 빼. 내가 B고 나랑 A랑 곱하라는 거니까 2분의 3 밖으로 빼면 2분의 3에 그래놓고 A에 4-A에 결국 무슨 값을 구하는 거다? 최대값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잡히죠. A에 대한 범위를 잡아줍시다. 꼼꼼하게. A라고 불리는 이 변의 길이는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니까 A에 대한 범위는 제한이 있네요. 어떻게? 0보다는 크고 4를 넘진 못해요. 결국 이차 함수의 뭐를 푸는 거랑 똑같다? 최대값을 푸는 거랑 똑같다. 이해해? 그럼 이 이차 함수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될 것이고 호로로록 나요. 대칭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요 싹 근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0, 4. 근데 0부터 4까지 보는 거잖아. 그래서 A가 뭐일 때? 2일 때. A가 뭐일 때 얘들아? 2일 때 뭐를 갖는다는 거지?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가 2였을 때는 A가 2라고 한다면 여기다 2 집어넣게 되면 B는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 맞지? 즉 이 길이가 전체 길이의 반, 이 길이가 전체 길이의 다시 반. 괜찮습니까? 사실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였을 때 괜찮습니까? 우리는 1대 2에 대한 비율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3이 된다라는 거지.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2가 되는 그 순간 이해해? 그렇죠? 그게 최대가 된다라는 소리였어요. 뭔 소린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아? 그래서 최대 넓이는 몇이 된다라는 거죠? 6이 된다라는 거죠. 예. 괜찮아? 네, 그래요. 이 최대 넓이, 윗넓이가 몇이었어요? 6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피라고 불리는 이 녀석, 부피의 최대값이라고 불리는 녀석은 20이 되었겠네요.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